자, 이제부터 육모 좀 총평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육모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리면 문제 괜찮았어? 괜찮았어? 풀만은 했니? 그래. 요번에 문제에 대해서 좀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우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문제의 난이도는 절대 높지 않아. 근데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을 땐 좀 편했는데 학생들이 풀면 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들이 너무 많고 전혀 잘 보이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이 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 근데 이번 모의고사가 감히 그냥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가장 성의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6번 문제로 가봐. 6번 문제의 1번 선지랑 2번, 그러니까 기억 선지랑 니은, 디귿, 리을 선지를 보면 조금 길이에 있어서 뭔가 느낌이 다른 거 보이니? 자간을 줄여놨지. 그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 다 한 줄로 처리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한 줄에 맞추고자 하니까 문장이 조금만 벗어나면 줄여. 근데 이게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 거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줄이는 게 가능해. 근데 그래도 엄연히 평가원이잖아. 평가원이면 두 줄을 써서 어떻게든 문제를 다시 만들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간을 줄인 문제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평가원을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을 되게 함축적인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다 보니 뭔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모호해.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교수진이 일부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낼게.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어느 정도 푸는지 체크를 해볼게.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약간 옛날 사설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두 번째 아니면 EBS 출제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들이 강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표현 방식이 모호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눈에 안 들어와. 그지?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다시 읽어. 그리고 천천히 쪼개서 보다 보면 아 이게 매칭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좀 잘라서 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봐서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아니면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다 보면 전체의 등급 컷을 봤을 때 이 정도 등급 컷이 예상이 된다라고 떠. 그러면 1등급 컷이 43, 2등급 36, 3등급 28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작년 등급 컷이랑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훅 내려간 거 보이지?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면 6월 모평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9월 모평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난도를 낮춰볼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약간 0점 사격하듯이 계속해서 난도를 조절해 가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윤이나 윤사나 둘 다 공이 똑같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서 등급 컷이 그닥 나쁘지 않게 꽤 상향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9월도 꽤 상향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좀 어렵게 내야지라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 부담감을 갑자기 확 하다가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작년에 완전히 망친 상태가 됐거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 새끼들이 고맙게 어쨌든 등급 컷을 낮춰놨어. 그러면 9월 달엔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수능에는 상대적으로 9월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예측하건대 올해 수능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전제로 깔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특히나 사탐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탐에 비해서 응시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사탐에서 변별력을 주지 못하면 대학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사탐은 무조건 좀 어렵게 낼 거야 라는 느낌들이 강하고 그냥 선택 과목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생윤이고 두 번째는 사문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원래 한국지리였는데 작년부터 윤사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 새끼들도 느끼다시피 주변에 보면 지리를 선택하는 애들보다는 윤사를 선택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과목들은 어쨌든 여기서의 변별력을 못 주면 입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져. 그러다 보니 지금 1등급 요 정도 나왔어. 2등급은 아마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9월 모평은 아마 요런 등급으로 좀 비슷하게 나올 거야. 좀 끌어올려 주겠지.
그리고 그때 되면 개념도 다 끝난 아이들 많고 문제풀이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좀 끌어올려질 거고 수능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한 46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예측이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1등급 맞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있잖아. 만점 받으면 돼. 그러니까 만점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 됐지? 하나하나 문제 보면서 얘기할 거고요. 주요 문항으로 그래서 내 새끼들이 좀 어려워했던 거를 보면 7번, 11번, 9번, 19번, 17번, 8번, 12번, 6번, 4번, 18번 순인데 지금 보다 보면 9번, 11번, 17번 뭐 해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좀 어려운 느낌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 문제들에 있어서 좀 오답률이 높았다. 근데 선생님 내가 틀린 문제랑 오답률이 높은 문제랑 좀 달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에서 나도 틀렸어 라는 건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남들이 많이 안 틀리는 문제인데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건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될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번에 많이 느끼셨을 걸 기출문제 많이 푼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 그치?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름을 딱 보여주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는 작년 문제나 올해 문제나 비슷비슷해. 근데 갑자기 지금 평가원 거 딱 들어가니까 작년 문제랑 올해 문제는 느낌이 사뭇 달라. 그러면 결국 출제위원이 조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그럼 출제위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지. 출제위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꿀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러니 지금 바뀐 패턴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키워드 잡지 마라고 얘기했지. 키워드 잡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키워드를 못 잡게 만든 지 꽤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들이나 아니면 너네들도 마찬가지고 내 새끼들 맨날 하는 게 어느 단어 보이면 누구, 어느 단어 보이면 누구. 근데 이번에는 학자도 찾기가 되게 애매했고 그리고 선지를 봤더니 이건 육아인데 얘가 이 말을 써도 되나? 이런 뜻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풀어. 근데 그 이해가 아니라 암기했던 녀석들은 이번에 진짜 어려웠을 거야. 내가 어제 한 11시 반 정도에 각 내가 다니는 학원에다 총평들 다 보내줬단 말이야. 이번엔 이런 문제 좀 힘들었고 이런 학생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딱 적어놨던 게 키워드 그리고 기출 추가라고 돌렸던 놈들이 이번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특히나 문해력이 좋은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잘 봤을 겁니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새끼들 모두 다 알다시피 국어를 잘해야 수학도 잘해.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국어를 잘해야 사탐도 잘해. 그런다고 해서 지금부터 책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암기로 생각하지 말고 얘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지라고 하는 좀 유연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됐지? 요 문제를 다시 중심으로 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1번 한번 가봅시다. 다음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제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쉽게 되는데 스승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체와 재산이 아니라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돌보는 것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딱 바꾸면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이를 위해 참된 알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는 지혜 이렇게 바꾸면 괜찮겠지. 그러면 지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두 가지 했던 거 기억해. 첫 번째, 무지에 대한 지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영혼의 순수성이야. 됐지? 근데 영혼의 순수성과 무지의 지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거 보여? 성찰. 그러니 우리는 성찰적 태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대.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찰하기 때문에 가능하대. 자, 그래놓고 참된 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물음을 제기하고 물음법, 대화법 괜찮지. 논박하면서 스스로 참된 알에 다가서야지. 그러면 참된 알이 있다라는 거 확실하네.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방금 얘기했던 성찰적 태도. 됐지? 자, 그래놓고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어디에 들어가? 라고 하면 소피스트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강조했던 거는 뭔데? 수사학. 그러니 소피스트들한테 많은 비용을 내고 수사학을 배웠고 그래서 아고라 광장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대. 그러니까 여기선 가장 너네한테 헷갈리게 만든 건 대화법 요거 때문에 헷갈리라고 만든 거거든. 근데 대화법 플러스 수사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된 지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거를 강조했던 건 소피스트. 이렇게 보셔야 돼. 됐지?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성적인 성찰 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성적인 성찰 yes야. 감각적인 경험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주지주의라는 거 됐고요. 이성주의라는 거 됐지? 그러면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 무슨 주의라는 거 보여? 경험주의라는 거 보이지? 그러면 우리는 경험주의로 진위를 분별해야 된다. 그럼 얘도 어디에 들어갈까? 소피스트요. 됐지? 3번 가볼게. 마음의 평온을 위해 마음의 평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에피쿠로스 또는 스토아 생각하면 큰일 나. 마음의 평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단어에 전혀 속을 필요는 없죠.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된다. 아, 그럼 얘는 은둔주의적 철학이 되겠네. 그래서 에피쿠로스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건 덕의 실현을 통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거고 결국 그 방법이 뭔데? 라고 했더니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여기까지 잘라. 예스. 됐지. 덕. 아레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 무지의 지, 영혼의 순수성.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연결될 거고요. 그럼 얘는 예스. 그래서 예스 떨어져야 돼.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어디에 해당할까? 소피스트요. 어차피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얘기하지. 절대적 진리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돼야 된단다. 그래야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으니 지행합일이란다.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 됐지? 1번 문제는 좀 편하게 푸셨을 거야. 원래 1번 문제는 약간 웜업이고요. 내 새끼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 1번 문제는 누구 나오는 게 제일 괜찮다고? 스피노자 나오는 게 제일 괜찮아. 원래 제일 아쉬운 건 이런 데서 막 노자, 장자 이런 애들 나오거나 아니면 편하게 막 공자 이런 애들 나오면 왜? 막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은 소크라테스는 편하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 됐지? 2번 한번 가보죠.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나와 있어. 내 새끼들 지금 니네가 풀었던 시험지 빨리 봐봐. 딱 봤는데 위에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아, 나 고대 서양이라는데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어. 손 들어봐봐. 그리고 때려. 야, 무조건 잡아야 돼. 고대 서양이라고 하면 딱 지나가는 거 있잖아.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6개 안에서만 놀아야 돼. 됐지? 근데 위에 소크라테스 빠졌으니까 우리는 5개 안에서 골라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무조건 윤사는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발문에는 다 밑줄이 거져 있어야 돼. 자, 그래놓고 위를 봤더니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라고 나와 있어.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래.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강자라고 부르는 것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함으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얘 누구니? 트라시마코스. 그래서 우리 소피스트에서 총 몇 명 봤어? 4명 봤어. 그지? 그 4개 정도의 이름은 다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봤던 게 프로타고라스 봤고요. 두 번째 봤던 게 트라시마코스 봤고, 세 번째 봤던 거 칼리클레스 봤고, 네 번째 봤던 거 고르기아스 봤어. 됐지?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적은 거는 어쨌든 누구야? 칼리클레스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무조건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여러 아이들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밑에를 봤더니 얘 누구라는 거 보여? 플라톤. 어렵지는 않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야. 그래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번 봤더니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건 너무 비문학이지. 그지? 만약에 1번 고른 사람이 있으면 진짜 거울 보고 반성하셔야 돼. 그렇지 않을까? 얘는 위에 그대로 보여주는 건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고 그에 따라서 피치자는 아니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No. 정리 끝? 그러면 피치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누군데? 라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되기는 해. 근데 여기서는 우선 여기서 관련 없으니까 no.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그러면 특정 계층의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yes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 아니라가 틀렸고요. 보편적인 진리에 접근하니? 라고 하면 보편적인 진리에 접근하는 거 no. 됐지? 그러니까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특정 계층의 사익에 연결되고요.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가 돼야 돼. 됐지? 3번 가볼게.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내 새끼들이 가장 헷갈렸을 거는 3번 선지가 제일 헷갈렸을 거야. 그지? 그래 놓고 3번 조금 이따 볼게. 그러기엔 4번이 너무 명확해. 그지? 그러니까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된다? 예스. 대신에 시험 문제가 정말 지저분하게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지혜 대신에 뭐 들어가도 돼? 이성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럼 통치자는 이성과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춰야 된다. 예스, 노? 노가 된다고요. 됐지? 지혜를 갖춰야지 이성은 선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덕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성의 덕을 갖춰야 된다. 괜찮아. 근데 이성을 갖춰야 된다. 이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영혼의 부분이란 말이야. 됐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플라톤의 입장에서 그대로 가봐. 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성의 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꼴 지혜가 될 거고요. 얘는 누구한테만 해당해? 라고 하면 통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성 들어갔다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얘들아 정답이 4번인 이유를 찾아내는 거는 필요해. 중요하지. 근데 이 문제 유형에서 얼마든지 니네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됐지? 그러니까 3번 선지가 꽤 중요한 선지가 될 거야. 우선 5번 정리하고 다시 올라갈게.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개풀, 트라시마코스가 됐던 아니면 플라톤이 됐던 어쨌든 얘는 엘리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트라시마코스가 헷갈려. 그러면 내 새끼들이 대부분 뭘 하냐면 선생님 나 을에서는 틀린 거 알겠어요. 어차피 통치자가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인 통치라고 하는 초엘리트주의가 되니까. 그럼 이제 와서 쓱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갑은 뭐라 그래요? 라고 궁금해해. 만약에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트라시마코스가 갖고 있는 강자의 이익을 생각해봐. 강자 있대. 그럼 강자에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약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강자와 약자가 있어. 그럼 결국 국가의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건데? 라고 하면 강자지.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국가가 됐어야지. 왜?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냥 거기까지만 딱 얘기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위의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이들이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찾는다면 no. 그래 놓고 3번을 봤더니 용기는 저 말 맞아. 사조도 괜찮네. 기계가 저 얘기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영혼을 뭔가 지배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 놓고 발휘함으로써 있는 덕이다. 와, 덕 괜찮네. 그럼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쪼개서 가볼게. 용기는 덕이야? 예스.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기본적인 틀을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믿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요번에는 솔직히 4번 그냥 거의 다 갔지. 3번은 근데 찝찝함으로 남긴 했잖아. 찝찝은 한데 얘가 너무나 나 답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4번으로 가기는 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들아, 너네 꽤 괜찮은 실력이 있다니까. 나한테 배웠잖아. 그러면 니네가 너네를 못 믿겠으면 날 믿어. 이상한 거 알려준 적은 없어. 그럼 우리는 딱 배웠던 거 뭐 있는데? 라고 하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도움을 받아 절제하면 그게 뭐가 돼? 용기가 돼. 기억나지? 그럼 그대로 가보자. 용기가 덕인 건 맞는데 기계가 맞지? 영혼을 지배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얘는 용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데? 지배가 아니지. 기계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절제가 지배해야지. 이 말 됐을까? 그러니 이성을 통해서 절제시켜놨는데 그게 기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용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지배해야 되는데 이성이 지배해야지. 거기에 플러스 절제가 있어야지.
그러니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절제가 이루어진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덕이라고 얘기할 거야. 됐지? 그럼 지금 헷갈려하고 눈빛이 막 돌아가는 이유는 선생님 이성이 아니라 지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말하는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의 능력인 거지. 그 판단의 능력에 따라서 절제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면 절제라는 단어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절제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 갖고 있는 영혼의 이성보다 조금은 탁월한 상태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성적 영역의 탁월함이 발생을 하면 지혜가 된단 말이야. 이 말 됐을까? 그래서 저기서 지혜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를 그대로 가볼게 얘들아. 지혜 플러스 절제. 이러면 내 새끼들의 마음이 한결 편할까? 편하지. 그럼 얘들아 이런 애 있지 않냐? 이성 있고요. 용기 있고요. 절제의 능력 갖고 있는 아이 있지. 얘 누구야? 방위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방위자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혜 플러스 절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성의 노력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절제의 능력을 더해봤더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기계의 덕으로서의 영혼.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바꾸면 용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란 말 대신에 이성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이성의 역할이 있고 플러스 절제가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정리되셨지? 2번 문제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건 얘들아 3번이야. 그래서 3번과 4번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건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3번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건데 뻔하지. 저 자리에 이성을 넣든 아니면 저 자리에 지혜를 넣든 뭔가를 다른 걸 넣겠지.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영혼을 지배하는 건데 이성을 통해서 절제가 지배하면 그게 덕이 실현된 게 지혜가 될 거고,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면 그것이 덕으로 실현된 게 절제가 될 거야. 됐지?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게 뭘로 스위치되든 상관없어. 대신에 기억하셔야 될 거 딱 한 포인트는 뭐야? 무조건 덕이라고 하는 거 맞춰놓고 덕이 있기 위해선 이성과 절제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놔. 됐지? 자, 그래놓고 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번 고대 동양사상가 나와 있어. 고대 동양사상가 빨리 한번 훑어보자. 첫 번째 지나가야 되는 거 뭐 있어? 공맹순 지나가는 거 됐지? 노자 장자 지나가는 거 괜찮지?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지나간다 그러면 딱 지나갈 수 있는 거 뭐 있니? 석가모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저기서 동양이니까 석가모니 충분히 가능해. 만약에 들어간다면 고자도 가능하고 묵자도 가능한데 고자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되게 적지. 묵자가 나오면 대부분 사회사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건 공맹순, 노자, 장자, 석가모니까지 머릿속으로 지나가면 돼. 됐지? 그래 놓고 석가모니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꽤 많지만 석가모니랑 고대 동양이랑 붙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 왜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은 시대기는 하지만 지역이 다르잖아. 됐지? 그래 놓고 위에 거를 봤더니 위에 거 이제 보이지? 얘 노자야. 선생님 나 얘 장자로 봤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었잖아. 근데 장자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장자의 특징이 나와 있지 않으면 무조건 노자라고 생각하시라고. 됐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노자로 보셔야 돼. 그래서 노자. 그러면 장자의 특징 뭐 있는데 심제 나올 거 아니야? 좌막 나올 거 아니야? 재물론 나오겠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거 소유의 경지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밑에 나와 있는 거 누군데요? 라고 하면 서해자세라고 해서 공자. 선생님 나 이것도 헷갈리는 건 서라는 얘기는 실제 육아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지. 근데 오리진이 누구냐를 따질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누구? 공자. 자, 그래 놓고 시작해봐.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yes, no? yes.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괜찮네. 근데 만물의 근원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자연적인 도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는 자연적인 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아니, 존재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변형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야, 어차피 6월 모평에 존재한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줬잖아. 그리고 문제 방향성도 다 보여줬잖아. 그럼 내 새끼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 말 그대로 조금 더 발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발전되려면 딱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 만물의 근원은 표현될 수 없는 거 맞아? 존재하지 않니? 틀렸지. 거기에 플러스 작용이라는 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얘는 목적성을 띠거나 하진 않지. 그러니까 얘는 작용은 있어. 두 번째, 그에 따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면 자연적 도는 작용도 하지만 뭐도 있어? 법칙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법칙이란 얘기 대신에 뭐 적으면 될까? 질서 있니 없니? 있다니까. 근데 그게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연적 질서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작용 있고 질서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6월 모평에서 니네가 뽑아가야 될 내용이야. 됐지? 그러니까 6월 모평은 내가 모평 딱 보기 전에 너네한테 얘기했다. 그지? 이거는 학생들이 긴장을 탈 문제가 아니라 강사들이 긴장을 탈 문제라고. 이제 문제 어떻게 출제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내 새끼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잘 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잘 주면 그거 잘 씹어서 그냥 소화만 시켜주면 돼. 그러니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도에도 작용이 있고요. 질서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2번 한번 가보죠. 도의 관점에서는 됐지.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니니 그러면 yes, no, no. 그러니 결국 자연적인 도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있는데 라고 하면 모든 만물은 자연적 도를 내재하고 있다. 자연적 본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걸 장자로 그대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야? 재물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재물론까지도 정리되겠지. 됐네. 대신에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단어 하나 딱 잡으라고 하면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디에도 본성이란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냥 읽으면 저걸 본성으로 그냥 이해하고 쑥 지나가는데 절대적인 가치와 자유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절대적인 가치, 자유를 지니고 있는 건 모든 만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 직분에 따른 권한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 다른 얘기로 바꾸면 정명, 의무, 정명, 충실함, 정명. 그러니까 여기까지 쓱 잘라놓으면 한마디로 정명이요. 그러면 정명의 이행은 괜찮지. 서와 상충한다. 아니, 서가 정명이잖아. 그러면 결국 정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도덕적 실천이라고 얘기할 거고 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덕적 실천이라고 얘기하면 얘네 두 개는 같은 말을 그냥 동의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yes, no, no.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된다. 4번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문제야. 잘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 군주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많고 적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n분의 천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또는 천하의 균등 분배 이런 얘기를 꺼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로지 딱 누구밖에 없니? 라고 하면 공자밖에 없어요. 됐지? 오히려 균등 분배에 제일 가까운 거는 전체 윤사를 다 통틀어 딱 한 명 집으라고 하면 걔가 누구야? 공자가 돼. 마르크스도 엄연히 얘기하면 산술적 균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천하의 균등 분배라고 얘기하는 걸 꺼낼 수 있는 건 얘 얘기야. 그러니 지금 4번 선지는 맹자, 순자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만 이라고 했을 때 공자한테만 해당하는 거 요거 잘 뽑아내면 돼. 자, 그래 놓고 마지막 5번 가볼게.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 됐니? 어차피 저 말은 의미가 없어. 누구나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에 속지 말고요. 뒷부분 덕을 따라야 된다. 우리 이건 많이 했다. 그지? 덕이나 도는 지극히 저녁 먹었니라고. 그지? 저녁 먹었니? 예스 예스. 근데 저녁을 먹은 구체적인 내용은 같아 달라? 다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건 보편어야. 그러니 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왠지 모르게 그냥 도덕 같은 느낌도 강해. 도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모르게 자연적 도 같은 느낌도 강해.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 또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하게 뭐랑 똑같아? 이 말이랑 똑같아.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올 예스가 될 거고요. 그럼 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데 수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노다 같은 경우 마이너스 수양, 공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수양. 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 넘어가도 될까? 그리고 4번 가봐.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다시 밑줄. 그럼 내 새끼들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거 쑥쑥쑥 제거해보자고요. 소피스트 우선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 빠질 거 아니야. 플라톤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거는 누구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에피크로스, 스토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어. 근데 요번에 되게 특징인 건 그냥 약간 고대를 그냥 끝내놓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 페이지에 거의 다 담았거든. 그러니까 앞부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서양 문제가 좀 많이 실렸어. 그래서 요번에 출제 전체의 개수를 따지면 동양이 7문제거든. 근데 서양이 9문제야. 그리고 사회사상이 4문제야.
그럼 원래 세 가지 파트로 딱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7, 6 정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는 한데 서양 파트가 조금 올라갔고요. 사회사상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각각의 개수들 다시 한번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되셨지? 자, 그래놓고 위에 거를 가볼게. 이거는 바로 했던 거라서 괜찮기는 하지.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이야, 얘들아. 지문을 육모가 끝나고 나서 엄청 봐야 되는 건 인간도 목적 지향적인데 국가도 지향적이야.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 국가를 만드니까. 됐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무엇을 위한 건데 딱 하나, 좋음 그 자체인 것,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닌다라고 얘기해. 그러니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도 정리되지. 인간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됐지? 다른 얘기로 바꾸면 한 인간이 덕의 실현을 이루는 품성적 인간이 됐다, 중용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한 거랑 동일한 얘기가 돼. 됐지? 지금 나와 있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 두 번째로 가봐.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고유 기능, 이거는 모든 만물이 다 있고요. 그 고유 기능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탁월함. 그럼 얘들아,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덕.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선천으로부터 비롯은 된 후천적인 덕의 실현.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지나가면 돼. 괜찮을까? 선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후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선천을 후천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놓고 뒤를 가봐.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서 수행될 때 완성되니까 우리는 각각의 덕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해.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자, 여기에 밑줄.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만들어진다. 얘가 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래.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건 고유 기능의 탁월함 아니야? 그러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거와 인간의 덕이 실현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에 탁월함이 되면 뭐가 돼? 덕이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잘 기억해놔. 됐지? 고유의 기능이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면 덕은 영혼에 있는 이성적 활동이 탁월한 상태가 되면 돼. 됐니? 자, 그래놓고 밑으로 가봐.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그러니까 인간의 좋음,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최고의 좋음은 최고의 좋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로 행복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에 거도 그대로 따라 붙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인간의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그러니까 우리는 덕의 종류는 몇 개? 2개. 자, 그래놓고 1번 한번 가봐. 악행은 무지. 악행이라고 하는 건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거 가능해. 악행은 다시 뒤에 자제력 없음 비롯되는 거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틀렸다는 게 보여? 아니라가 틀렸다는 게 보여. 주어 하나 잡아놓고 수로 2개를 갖고 가면 무조건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어 하나에 각각의 거 던져서 yes인지 논지를 봐. 그럼 얘는 yes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 아니라가 틀렸네. 2번 가볼게.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이라고 나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행복. 여기서 헷갈렸던 단어 하나 딱 집어봐 라고 하면 아마 자족적 좋음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족이라고 했을 때 자자 무슨 자자야? 스스로 자, 족은 만족하는 것. 그러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볼 거다. 자족적 좋음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를 우리는 더 이상의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그 목적 그 자체인 거, 행복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 잘 봐. 그 행복은 어디서 가능한데? 라고 하면 자족적 공동체에서 가능해. 그러면 자족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꼴 뭐가 되는 거니? 국가. 그러니 우리는 국가 안에서 자족적 좋음이 가능하니까 라인 맞추기 좋지. 우리는 자족적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족적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 자족 계속 나오니까 엄청 헷갈려 한단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요. 자족적 좋음 행복, 자족적 공동체 국가. 그러니 우리는 국가 안에서만 행복하다. 정리됐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 될 거야. 3번 가봐.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자, 바꿔서 생각해보면 얘는 yes. 본성적으로 생겨나진 않아. 덕은 무조건 후천이야. 근데 습관으로 완성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지성적 덕 생각해보자. 지성적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교육. 조금 더 가볼게. 품성적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라고 얘기하면 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 됐지? 그러니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덕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쳐 놓은 게 결국 중용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볼게. 품성적인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거야? 아니면 품성적 덕은 의지의 습관화야? 의지의 습관화, 중용의 습관화가 된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실천적 지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될 거고 화를 참아야 될 때는 화를 참을 거고 내가 거기서 용기를 내야 될 때인지 아닌지의 때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 지성적 덕 중에 들어가는 실천적 지혜야. 됐지? 라스트 5번 가볼게. 개인의 최고의 조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5번 선지가 수능으로 연결될 가능성 가장 많은 선지 5번의 별표. 자,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바꿔봐봐. 결국 개인의 최고의 조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덕이지. 무슨 덕이 실현되면 돼? 중용의 덕이 실현되면 돼. 그러면 이 꼴 행복할 거야. 그러면 그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대?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대. 자족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봐. 덕의 실현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덕의 실현은 이성만 필요해? 아니, 비이성적 영역의 덕도 필요해. 근데 덕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꼴 무슨 말이랑 똑같아지냐면 공동체, 가치, 관습, 그들의 전통, 그걸 모두 다 뭐 하는 거야? 계승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와 관습과 전통을 계승하자. 됐지? 그러니 우리는 결국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내가 되지. 자, 그러니까 문제 좀 확장해 볼게. 얘 그러면 자유주의인 것 같아? 공화주의인 것 같아? 공화주의야.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헷갈리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고대 서양 사상이 나오면 덕윤리를 물을 거야. 근데 얘를 갑자기 다음 사회사상가가 말하는 것에 가장 올바른 것은 이래놓고 갑자기 공화주의 턱 넣어놓으면 어차피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덕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러면 공화주의 문제로 전환돼. 엄청 헷갈리는 거지. 위에는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밑에서 묻고 있는 건 사회사상이야. 어떻게 매칭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 나와. 조금 이따 20번 문제 볼 때도 비슷한 얘기 다시 한번 꺼낼 겁니다. 됐지? 뒤로 넘어가 보자. 그리고 5번 한번 가봐.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내 새끼들 반야라는 말은 기억나지? 저거 뭐였어? 부처의 진리. 사람은 본래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고승의 인도로서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된대.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뭐 하는 거래? 닦는 거래. 그럼 내 새끼들 솔직히 이 문장 쭉 읽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즉 적어도 5단까지 내려왔을 때 니네들 누군지 모르잖아. 누구지? 누구지? 하다가 마지막에 탁 봤더니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아 도노돈수 그리고 옆에다가 그때 딱 적는다 해능 이렇게 적어.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나와 있니? 중국 불교 사상가. 중국 불교 사상가 나올 수 있는 거 둘밖에 없어. 그지? 누구 있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해능. 하나 더. 잘해라. 어? 용수 나왔고 세친 나왔어. 자 이거 갖다 야 우리 그냥 서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해볼까? 용수야 세친이야? 내가 이거 얘기했었다. 그지? 어느 하나는 얘가 인도야. 그래서 얘네 둘이 묶이면 고대 뭐 예를 들어 중국 불교 사상가 이렇게 나올 수 없어. 무조건 동양 사상가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뭔가 한 기억은 나? 나. 나도 나. 니네한테 한 기억이 나. 가르치면 도움이 없어. 자 봐봐. 해능 있고 하나 더. 세친이요.
유식사상이요. 이거 둘 제외하고 중국 불교라는 말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지. 해당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을 딱 특정하고 들어가면 편하지 않아? 근데 저기서 갑자기 이제 막 읽으면서 불교인 것 같아. 누구지? 누구지? 하고 도노돈수 봐야 해능을 적어. 위에서 해능 아니면 세친이야. 그러면 만약에 세친이 나오려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뭘까? 모든 것은 공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존재한단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내용 없으면 아 해능이구나 라고 떨어져야지. 만약에 내 새끼들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풀어? 그럼 이제 딱 하는 방법이 이제 선지로 내려가.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쫙 봐. 쫙 봤더니 이 새끼 누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 이제 싹 올라와서 해능이라고 치자. 그리고 풀지. 근데 밑에를 봐도 뭔가 잡기가 좀 애매해. 그치? 자, 위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1번에서 헷갈렸던 거.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는 내 마음에 있다. 예스. 불교 입장에선 올 예스. 엄연히 얘기하면 대승불교에서 올 예스. 근데 니네가 배우는 건 무슨 불교밖에 없어? 대승불교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정토가 뭔데요? 라고 해서 정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막 정, 발을 막 누가 봐도 발을이 아니잖아. 깨끗한. 토는 뭐야? 흙. 그러면 깨끗한 흙.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한 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깨끗한 나라요. 그럼 깨끗한 나라는 내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내세. 왜냐면 현세는 뭐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내세야.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기도 했어. 정토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우리 혹시 이거 기억하니? 서방, 극락. 죽게 되면 우리는 서방 극락으로 간다고요. 그럼 더 이상 윤회해 안 해? 안 해. 됐지? 그러면 우리는 서방 극락이라고 하는 걸 다른 얘기로 바꿔서 동방 극락과 서방 극락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서방 정토라고도 이야기를 해. 선생님 뜬금없이 정토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연계시키고 싶으셨겠지. 50%의 연계율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크게 의미는 없어. 대신에 잘 보셔야 되는 건 그러면 현실에 살고 있는 보살은 정토로 들어간 사람이야? 정토로 들어갈 사람이야? 들어갈 사람이지 들어간 건 아니지. 시험 문제를 지저분하게 다시 역으로 내면 그게 가능해. 그러니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은 위로는 반야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여 정토에 산다. Yes, no? No. 정토에 살게 되는 것이지 정토에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현실의 이상적 인간이지 얘가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 이 말 꼭 기억해놔야 돼. 정토가 나왔으면 거기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해. 됐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 내세.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이 있죠. 누가? 올. 모두 다 부처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근데 그걸 뭐 하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거지.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고? 중생.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부처. 그러니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이니라. 됐지?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다. 됐네. 3번.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인생 편하게 살자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단박에 깨우치는 거를 수능 만점이라고 놓고 보고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공부도 요구되지 않고 가만히 딱 하면 만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도 편하고 니네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니? 내가 딱 들어와서 그냥 씩 하고 웃었더니 이러면 오늘의 개념 끝. 얼마나 좋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 요구돼? 안 돼? 돼요. 됐지? 근데 그게 무슨 수행인데? 라고 하면 마음 수행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 수행 없이도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수행을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야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 내가 들어와서 그냥 씩 하고 웃었더니 니네가 했더라. 그거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 이심전심이요. 오케이. 지금 방금 니네가 대답한 게 딱 이심전심이야. 그러면 이심전심으로 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없으니 빠지고.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니? 라고 하면
반야의 지혜는 필요해. 경전을 중시하는 게 필요하진 않지만 지혜는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막, 읊어봐. 개정해요. 뭘 그렇게 긴장을 타. 개정해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있어? 해. 불림문자는 문자로 경전으로만 강조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글자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전 자체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됐지? 밑으로 가볼게. 경전 공부를 위주로. 그럼 얘 뭐야? 교종 아니야? 선을 병행하여. 그럼 얘 누굴 것 같아? 해당하는 학자 한 명 있겠네. 누구 있니? 의천이요.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밑에 나와 있는 건 의천 얘기야. 정리 끝났지. 넘어가 보죠. 6번 가봅시다. 자, 6번을 보면요. 6번 문제를 보셨을 때 내 새끼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 것. 고대 동양 다시 밑줄. 야, 공자 나왔고 노자 나왔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맹자, 순자, 장자. 그 다음 고대 동양이라고 했으니까 석가모니 나올 수 있는데 석가모니스럽지는 않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데 맹자, 순자, 장자, 셋이야. 자, 그래놓고 위를 봤어.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주리종 얘기하고 있네요. 의주리종 얘기하고 있는 거 누구라는 거 떠올려? 맹자. 요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 가장 중요한 얘기 나왔지. 그래서 위에 지문 천천히 읽으시라고요.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에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본성은 뭐의 대상이야? 교화. 그럼 본성의 교화를 얘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순자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이기적인 욕구만이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몇 가지를 잡아줄게. 첫 번째, 얘가 가장 강조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호리라는 것도. 귀엽지? 호리. 그러면 호리라고 하는 호자가 무슨 호? 좋아할 호. 이는 뭔데? 라고 하면 이. 그러니까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는 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데? 질투하는 것. 오는 혐오하는 것. 그러니까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 됐지?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게 식색지옥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은 이목지옥 이런 것들 나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들은 것들에 대한 욕구들. 내 먹고자 하는 것 또는 성욕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실제로 요가 됐던 아니면 우가 됐던 모두 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었대. 근데 우리는 뭐 했대? 얘를 교화했대요.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있다 그랬니? 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지? 그러니 우리는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군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단다. 이 말 됐지? 자, 그래 놓고 이제부터 가볼게.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 자, 중요한 건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 여기까지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맹자랑 순자 다 맞는 얘기다. 이 말을 구분해야 돼. 지금 보여주는 5번의 패턴, 6번의 패턴 딱 그 문제야. 그러니 얘는 맹자와 순자는 군자라고 부르면 남의 고통을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걔가 타고나는 건 맹자만 타고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맹자 입장에선 군자가 아니더라도 이 마음은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불인인 지심이잖아.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문제를 맞춰서 해설하는데 보통 해설 강의 올라가면 20문제 푸는 데 있어서 거의 한 30분이면 올라가. 그지? 바바박 해서 1번, 2번이죠. 이거 이래서 틀렸죠. 개뿔 다 필요 없는 건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저 문제를 바꿔보자고요. 소인은 남의 고통을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니? 라고 하면 맹자 입장에서 예스 돼. 근데 순자 입장에서 똑같이 가는 건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니? 또는 지녀야 하니? 라고 얘기하면 둘 다 예스, 예스가 돼.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그걸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야. 됐지? 두 번째 가봐.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위에는 맹자인 거 됐고요.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기는 개뿔
주와 종으로서 정확하게 양립 가능하다니까. 이익 추구해도 돼. 근데 지나친 사욕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니? No. 됐지? 그러면 얘는 맹자 입장에서 노가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순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 No. 줄여줘. 알겠어. 자, 그럼 맹자랑 순자 같은 경우가 왜 둘 다 노가 되냐면 순자 입장에서도 얘로서 절제하면 두 개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랑 순자 둘 다 노된다라는 거 찾는 게 더 중요해. 그 다음 디귿가봐.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어. 이건 어차피 순자한테만 물었고요. 그리고 얘라고 하는 건 후천적이니까 당연히 맞아. 그럼 이제부터 하나 더. 모든 사람은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Yes, no? No. 왜냐면 선왕과 성왕은 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 했던 아이들이야? 절제했던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절제한 녀석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규범으로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기는 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는 게 중요해. 됐지? 그리고 우리 인의 예지를 선천으로 본다, 후천으로 본다 구분했었다. 그럼 얘들아, 인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 입장에서는 선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순자 입장에서는 후천 얘기하는 건 맞기는 한데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되니? 맞지. 그게 뭔데? 덕치가 될 거고요. 예치가 될 거고요. 도덕적인 통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yes, yes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6번 문제 괜찮아. 6번 문제는 변형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미 뉘앙스를 다 풍겨줬으니까 얼마든지 역으로 거꾸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됐지? 요거 다시 한번 좀 잘 봐도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죠.